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헬로우 퇴직연금의 장정현입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7번째 얘기는 퇴직연금으로 10억 만들기 제 2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퇴직연금으로 부자가 되려면 투자, 점검, 조정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단계였고요. 오늘은 2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DC형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 관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점은 금융상품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퇴직연금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투자할 상품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금융상품을 잘 모르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투자해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로우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10억 만들기 제2단계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금융상품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 이렇게 나뉘겠죠.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 투자를 안 하시는 분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줄 수 있는데요. 관심이 없는 분, 금융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무관심형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은 있는데 실제로 투자는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유관심 비투자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인 조언 투자형,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율 탐색 투자형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DC형 가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많은지를 살펴봤는데 무관심형이 25%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무관심형이죠. 그리고 유관심 비투자형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거죠. 그리고 타인 조언 투자형이 25%, 그리고 자율 탐색 투자형이 19%에 불과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금융상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상품을 잘 못 고르는 거죠. 스스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려면 뭔가 기본적인 금융상품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실 때도 기본적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DLF 사태. DLF 사태에서도 만약에 그분들이 그 DLF라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투자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서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규제가 좀 강한 편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그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감독 규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투자 한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상품,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죠. 이런 거는 투자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투자 한도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주식은 여러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을 7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펀드의 경우, 펀드를 보면 주식 편입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40%, 40%를 넘는 펀드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서 주식 편입 비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펀드가 100억 원짜리 펀드가 있다고 치고 그 100억짜리 펀드가 40억 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편입 비율이 40%를 넘는 겁니다.
주식 편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펀드에는 여러분의 퇴직금을 70%까지만 투자하세요. 이게 규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이 되겠습니다. 펀드에서 주식 편입 비율이 40%를 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펀드에. 그리고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TDF, 타깃 데이트 펀드죠. 타깃 데이트 펀드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펀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DC형 퇴직연금을 투자할 때 가장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금융상품이 펀드인데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이 40%가 넘으면 투자 한도가 있는 거고 40%가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펀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검색한 건데요. 검색한 날짜는 2019년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DC형 가입자들에게 총 297개 펀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7개 펀드 중에서 골라서 자유롭게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297개 펀드 중에서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을 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위에 있는 펀드의 이름이 에셋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 CE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길죠?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 뜯어놓고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펀드 이름은 길지만 사실은 몇 가지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에셋 플러스입니다.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자산운용 빼고 에셋 플러스. 두 번째는 펀드의 투자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리치 투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리치 투게더라는 말만 보면 사실은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니까 해외 기업에 투자하나 보다. 이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펀드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 신흥부자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하이엔드 산업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용 펀드이고 투자 대상은 증권이고 펀드의 법적 속성이 자투자 신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은 수수료 부과 방식인데요. 펀드에서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A형과 C형이 있습니다. A형은 처음에 펀드에 가입할 때 내셔야 되는 그 판매 수수료가 좀 많습니다. 대신에 매년 내야 되는 연간 운용 보수는 좀 저렴합니다. C형은 처음에 판매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년 내야 되는 연간 운용 보수는 좀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A형이 유리합니까? C형이 유리합니까? 맞습니다. A형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A형은 처음에 좀 많이 내고 갈수록 조금씩 내는 거기 때문에 A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한 펀드에는 A형은 없습니다. C형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C 하나는 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E가 붙어 있는 이거는 온라인 전용 펀드라는 뜻입니다. 온라인 전용 펀드가 E가 붙어 있지 않는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CE에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보시면 CE는 총 보수가 연 1.23%입니다. 그런데 C는 1.658%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CE를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에서는 297개 펀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죠. 여러분,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 때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조그만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으세요? 보통의 경우 소비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분야에 그 상품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 많은 상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아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실험이 있죠. 잼을 어떤 상점에서 한쪽에서는 6가지 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30가지 잼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가지 잼을 보여준 쪽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6가지 잼을 보여준 쪽에서 훨씬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잼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상품 중에서 고르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했고
많은 잼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걸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게 생각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DC형 가입자들에게 펀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잼하고는 다르죠. 펀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펀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많은 펀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금융회사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많은 정보가 오더라도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찾아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 40%를 기준으로 투자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펀드 이름의 맨 앞부분은 운용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 투자 전략, 세 번째는 펀드의 속성, 그리고 마지막이 수수료 부과 방식이다. 이런 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헬로우 퇴직연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 그 펀드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퇴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으로 10억 만들기 다음 단계로 함께 나아가시죠. 감사합니다.